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홍준표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이 왜 나왔는가 같이 볼까요? 네, 홍준표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올렸어요.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글 올리는 건 한두 번은 아니죠. 근데 뭐라고 올렸느냐? 한동훈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다. 성공한다면 윤 정권은 박 정권처럼 무너질 것이다. 실패하면 한동훈 후보는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부분. 한동훈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의 길을 가고 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 홍준표 시장의 말은 결국 네.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 때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이제 벌어지면서 당이 좀 갈라지고 또 그것이 결국은 탄핵의 어떤 뭐 그 길로 가는데 뭐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됐다. 뭐 그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이제 당 대표가 되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이 박근혜 정권처럼 잘못된 어떤 탄핵이나 이런 식으로 당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말씀이 제가 볼 때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너무 또 그 한동훈 후보와 또 유승민 또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동급으로서 이렇게 연기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좀 그 확대 해석, 과장 네. 또 해석의 또 길도 있다. 지금 한동훈 또 후보는 또 분명히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것이 당대표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인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과 유승민을 저런 식으로 또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이 조금 좀 더 나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홍 시장이 사실 글을 올리는 건 뭐 많이 올리죠. 그런데 여기에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에 유승민 전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유승민 의원, 홍준표 시장이 도발하는데 얼마든지 상대해주겠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추락한 건 홍 시장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힘 빠지면 누구보다 먼저 등에 칼을 꽂을 자가 바로 코박콩 같은 아부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코박콩이 대체 무슨 말이야 싶은데 사진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박은 홍준표의 줄임말이래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윤 대통령 만났을 때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약간 이런 모습, 이런 모습. 네, 그래서 코박콩이다라고 이제 홍 시장에 대해서 약간 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은 뭐 이런 별명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코박콩 같은 아부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상황이 참 묘한 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후보를 때린 건데 그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등장해서 홍 시장을 지금 때리는 거거든요. 한동훈 유승민 조합은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조합이요? 그러니까 대척점? 그러니까 같이 가는 약간. 아니 그건 절대 같이 못 가요. 물과 기름 아무리 섞어 보세요. 섞어지나요? 그 물과 아무리 기름이다. 마술을 부려도 안 되는 게 물과 기름 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 참전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말하자면 본인의 메시지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뭘 해도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정도하고 맞다이로 싸울 정도지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도 않고 거기에 휘둘릴 정도 수준까지 오지도 않았다는 측면이고요. 저 봐서는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잖아요. 성공한다면 윤 정권은 박 정권처럼 무너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성공하면 윤 정권이 무너진다. 실패하면 한동훈은 사라진다. 그건 본인의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영원히 본인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대권의 그 이 가장 큰 걸림돌, 돌덩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염원은 알겠으나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직시하셔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말이 뭐 그렇게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많이 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누구냐? 곽상원 의원입니다. 곽 의원이 왜 등장한 건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곽상원 의원님, 장인께서 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원 활동하세요. 라는 글도 있고요. 네. 장인이 검사들한테 시달리다가 그렇게 된 걸 모르냐, 뭐 하는 짓이냐, 공천 실패했다 등등등.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담 비슷한 내용들이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왔습니다. 그 대체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냐? 영상으로 좀 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기권 5인에 곽상원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검사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그 안을 본회의에서 지금 땅땅땅이 표결을 하는데 거기에 곽상원 의원이 기권을 했다라는 거죠. 불참이 아니라 기권입니다. 네. 지금 이 기권을 한 걸 두고서 강성 지지층에서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처음으로 22대 국회에서 초선이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하나의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지자들이 원망을 하는 이유는 아마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잃을 때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의해서 상당한 민주당의 속상함이 있었고요. 그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그동안의 검찰의 무소부위의 그런 수사권과 그런 기소권 남용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정치 검사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염원이 이번 탄핵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위로서의 적절한 처신이었느냐에 대한 속상함과 질타라고 보이고요. 또한 이런 기권을 통해서 또 상대 당에 꼬투리와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에 대한 원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권표이기 때문에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아마 곽상원 의원도 이번 사안은 탄핵을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정말 위법, 문제가 있을 때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하나의 또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4명의 검사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명 중에 3명은 찬성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1명, 대북 송금건 관련해서는 그 관련한 검사에 대해서는 기권표를 던진 건데 사실 기권표를 던질 어떤 낌새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의총 참석한 곽상원 검사 탄핵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총이냐?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보통 의원총회를 하고 모여서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근데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의총에서 이게 맞습니까? 라는 얘기를 주변 다른 의원한테 했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자신의 SNS에도 지난 5일에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는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한다. 찬성한다. 근데 나머지 1명의 검사는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기권을 할까 싶다라는 글을 올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권표를 던진 거죠. 기권표를 던졌는데 그 후에 이 당원들이 글을 올린 블루웨이브가 있어요. 민주당에. 당원 게시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당론도 이해 못하는 능력, 당장 징계해야 된다. 이해 안 가는 사람, 징계 청원해야 된다. 네. 일반 당원보다 못하냐, 징계해라 라는 글이 서영주 대변인 네.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당론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론이란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따졌을 때 많이 논의를 하지만 의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 탄핵이 맞느냐. 시기상 이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단지 많은 의원들이 이런 곽상원 의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선으로서 본인의 소신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에게 소신은 생명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신을 버리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고 결국에는 의미 없는 정치 활동을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당원들 눈에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토를 다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건전한 정당 정치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곽상원 의원의 소신이 있는 부분들은
작은 의견들이 그나마 당에 존재한다는 게 의미를 뒀으면 좋겠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묻지마 탄핵을 한다고 이 보수나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곽상원 의원 자체가 소신 있게 살펴보고 3명 정도는 탄핵에 이르만 하니까 찬성표를 던지고 한 분은 이거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격 자체에 민주당에 따지고 보면은 반격할 수 있는 방증이 될 수 있는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으시겠지만 좀 그 부엉이바위까지 논의하면서 그 곽상원 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한참 도가 지나쳤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네.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곽상원 의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네. 4명 중에서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한 그 기권을 행사를 한 것인데 사실 이 4명의 검사 탄핵 중에서 박상용 검사가 그 핵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더 저렇게 강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 뭐 술판이라든지 뭐 연어라든지 이런 거 회유했다라고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월이란 중형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기권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좀 크게 와닿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명 중에도 좀 중요한 검사였었다라는 취지의 또 말씀이셨어요. 네. 세 번째 인물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인물 저스틴 비버입니다. 저스틴 비버 축가 부르고 138억 원을 받았다. 어떤 축가길래? 잠깐 영상 볼까요? You think I'm crying on my own, well I ain't.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it. And if you think 네, 저게 누구의 결혼식이냐? 네, 아시아 최고의 부자 인도 안바니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10곡 부르고 138억 원을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 관련해서 이 장남 딸이 이 안바니 회장의 장남과 딸이 결혼할 땐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참석을 했었던 적이 있죠. 전 세계에서 지금 다들 모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라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근데 사실 저스틴 비버의 팬들 입장에선 분명히 안면 마비, 뭐 청력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월드 투어 그만두고 갔었는데 갑자기 축가를 부르고 있네.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